지금 트럼프는요, 국제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있죠. 적은 선명합니다. 중국이다. 라는 것으로 말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휴전 상태로 끝냈습니다. 트형이 큰일 했죠. 사실 핵 미사일에 질질 끌려오던 50년을 과감하게 청산했습니다. 그 청산에 걸린 시간은 12일, 2주 조금이죠. 이란은 백기투항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이 무력한 상징 보복 뒤에 정권의 균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은 결국 항복이라는 신호를 보냈죠. 핵심 군사 시설이 초토화된 후에 카타르 주군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14발을 쐈었는데요. 실질적 피해는 전무한 상징적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 제킨 전 미군 사성 장군이 폭스뉴스에서 이번 공격은 일종의 미국식 표현으로 Crying Uncle, 그러니까 항복한다라는 뜻의 속어죠. 항복의 신호로 해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 두려우면서 체면은 챙기고 싶고 이런 이란의 모순된 행동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작전으로 무력화된 방공망, 그리고 타격당한 핵시설, 침묵한 무장 조직, 동요하는 군의 지도부. 지금 이란은요, 군사력보다 내부 균열이 더 무서운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실상을 좀 짚어보고요, 이란 체제 붕괴 신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재명도 지금 곤혹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징만 남은 보복의 허망함, 그냥 쪽팔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아르데이드 공군 기지에 미사일 14발을 쐈고요. 한 발은 바다로 떨어졌고 13발을 정확하게 요격했습니다. 보복 선언을 웅장하게 했죠. 이란의 국영방송은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에 승리를 얻은 것 마냥 방송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르죠. 대부분 이 미사일은 요격당했고 인명피해는 없고 미군 공군 기지는 1만 명, 병력도 이미 철수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란이 말이죠,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고 기습적으로 이 아르데이드 미군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 라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소극적인 공격을 선택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말이죠,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에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명분용으로 공격했던 장면과 유사하다라고 평을 내놓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번 작전에서 이란의 방공체계 70곳, 50개의 군사 거점, 그리고 12곳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박살을 내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란이 자랑하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수년간 지연이 불가피한 수준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게 핵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기반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생존의 전략, 핵은 허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신호는 이란이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 무장 조직들이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죽어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제대로 맘먹은 트럼프에는 덤빌 놈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천 발의 미사일이 있었지만 이 이란을 위해서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란은 솔직히 좀 괘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장 조직 내부에서조차 정권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이란의 정권이 위태한데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느냐라는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란 정권의 명령이 더 이상 전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곧 권위의 붕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권 전환의 서고
뭐겠습니까? 내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폭스뉴스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킨 장군은 말이죠. 변화는 꼭 거리의 민중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무장한 이제 정규군 지도자들이 신성 체제를 제거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란의 지휘부 구성이 이렇습니다. 최고존엄 알리 마하네즈 이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000명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규군은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군인 같은 사람들이죠. 이 국가의 군인이다 라는 겁니다. 100만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군인이 이제 알리 하메이즈 소속이 아니라 이란 군의 소속이고, 알리 하메네즈 체제에는 이제 혁명수비대, 혁명공화수비대가 있죠. 이게 10만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군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 혁명수비대 지휘부만 암살을 했습니다. 제대로 목을 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이 최고 지도자 3,000명의 성직자들 그리고 10만 공화수비대가 이 신성 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다라는 겁니다. 9천만 이란의 국민들이 이 신성 체제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이란이 말이죠. 뭐 독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중동 지역에서 최고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두바이 이쪽은 선거 자체가 없습니다. 절대 왕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왕이 이 국가의 돌뿌리까지 모두 내 것으로 챙기고 있죠. 국민들에게는 막 퍼주죠. 땅덩어리에 원유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니까 왕이 다 가지고 남은 돈을 뿌려 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주유소에서 총을 뽕뽕뽕 쏘면서 오죠. 그래서 이 절대 왕정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란이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지금 뽑힌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 마수드 대통령이요, 개혁파 후보로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이번 이란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란은 결선 투표를 합니다. 이 개혁파 후보 마수드가 대통령이 된 거는 사실 이란 내부적으로 향후에 온전 개혁 방향으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란의 경우는 보수가 독재, 개혁이 민주주의 세력이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이 수치로 보면요, 이 100만의 이란 군대와 10만의 혁명수비대 10배 차이가 나죠. 사실상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이 절대 존엄, 이 신성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이 소수의 신성 체제 지도자가 이길 수 없는 구조인데도 50년간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끌고 있다라는 건 부정선거가 만연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이 이번에 이 부정선거가 하도 만연하고 국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가지고요, 1차 투표 때 이 40% 정도의 국민 투표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혁파 마수드가 결선에 진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때 이 국민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2차 때 마수드가 54.76% 득표로 확실한 승리를 거머쥡니다. 사실상 이란 국민들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실망을 좀 안고 투표를 안 했던 부분을 되게 후회한다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40%의 득표에 여기서 54.76%를 득표했다. 전체 유권자로 계산해 봤을 때 27% 조금, 그리고 이제 40%가 투표를 하고 60%가 투표를 안 했어요. 이 투표를 안 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지금의 이제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이 투표에 보이콧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60%의 반만 가지고 와도 이 마수드가 50%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수드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하면요. 낮은 투표율 속에서도 개혁파 이 마수드가 승리를 했다라는 건 이 체제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는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백기투와 이 마수드 정권 내부 실권
채권자들이 더는 이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 파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하마네즈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폭스뉴스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폴란드 자유노조의 바웬사처럼 또 내부, 외부 압력이 결합할 경우에 급격한 체제 전환도 가능한 국면임을 시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휴전으로 안녕 빠이 끝내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란의 이 체제 변화를 위해서 이란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맥,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와 대항하는 아이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란을 포섭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적은 중국입니다. 그 중국을 상대하겠다라는 게 트럼프고요. 트럼프가 지금 중동 지역을 중국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란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이란을 철저하게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란 정권 교체에 이 트럼프가 알게 모르게 힘을 작용시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분석이 끝날 겁니다. 자, 이란이 이번에 백기투항하기까지를 분석을 해보면 자, 이란이 능력이 안 돼서 백기투항을 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결사항전의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들어보셨죠? 이 미군이 엄청 고전한 국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4천만이죠. 4천만. 국가의 경제 규모도 이란의 20분의 1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가가지고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을 시켰죠. 그런데 4천만 아프가니스탄의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이란의 9천만 국민을 두고 그리고 경제 규모도 아프가니스탄보다 20배가 많은 이란이 아프가니스탄 애들처럼 극렬하게 저항했다라고 하면 미국도 이스라엘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의 국민 대다수가 사실 이 신성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싸움의 의지가 없고 사기는 바닥이 났고 하마네즈를 지키는 공화국 수비대는 대가리들이 다 암살당하고 이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라면 필패가 예상됐던 겁니다. 이란이 무너지는 게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70%가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 국민의 50% 이상이 이재명과 싸울 의지가 있으니 그나마 희망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시 이란으로 돌아오면요. 일부 고농축 우라늄이 트럭에 실려서 외부로 반출됐다라는 정보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리던데요. 사실 핵무기 시설을 트럭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도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해석이고요. 이 폭스뉴스에 출연한 킨 장군은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모든 동선을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했다면 추적 타격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란이 이렇게 외부로 송출한 지금 나 핵시설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미국이 타격한 그 벙커버스터 몇 발 투하해서 타격한 그쪽은 그냥 뻥카야. 나는 더 가지고 있지롱. 아무리 해봤자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이 공중 우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미국의 위성까지도 이 정보를 뽑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럭에 실려서 외부로 반출했다. 그렇게 실을 트럭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 자산을 향한 마지막 감시망까지도 가동 중이다라는 거죠. 나아가서요.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의 내부 억압 기구들, 그러니까 정보기관, 경찰 조직까지도 직접 타격하면서 회복 불가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통제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렸죠. 이제 이란 정권은 말이죠. 안팎 끝으로 무너지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요. 그냥 핵 하나 없앴다. 이란과 미국이 쫙 형님 동생 와 파이팅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란 정권의 전략적 종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싸울 의지도 명령체계도 통제력도 잃은 정권이 이제 형식만 남은 유령 체제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외면하고 이재명 정권은 자국 안보보다 외교적 모순과 중립 외교를 택했습니다. 트럼프의 동맹 재편 흐름에서도 스스로 이탈을 했죠. 지금 트럼프는요. 국제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있죠. 적은 선명합니다. 중국이다 라는 것으로 말이죠.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중동의 질서마저 재편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오판하고 있습니다. 이란처럼 국제사회에서 외면받는 체제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동맹을 외면한 자, 위기 때 누구에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의 외교 방향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 진짜 내 편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한미 동맹을 두고 중국에 쎄쎄하고 북한에 똥꼬에 서서 딸랑거리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대가리는요, 염색하고 빠마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 결정자로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이죠.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민 TV였습니다.